예가치과 김경원 원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정말 힘든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연재로 나오게 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동영상이 많으니까요. 즐겁게 그냥 한 편의 비디오를 본다 생각하시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진료실에서 근관치료, 매복지발치, 임플란트, 치주치료 이렇게 몸으로 하는 모든 진료 영역들은 큰 틀에서 보면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마지막에 마스터 단계까지 되게 이렇게 진행돼서 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91년도에 개원해가지고 여기 아래 후배 원장님들은 이거 언제 은퇴하시냐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죠? 위에서 기수 빨리 많은 선배들이 나가야지 우리 자리가 있는데 저런 생각이 90세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초급자에서 마스터 단계까지 모든 진료 영역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실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쉽게 초급자에서 중급자, 상급자, 마스터 단계까지 짧은 시간에 자기 진료 영역을 쉽게 진료실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스터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내 건강치료라는 건 어느 단계일까? 아마 여기 오신 원장님들은 최소한도 상급자 수준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자 수준은 돼야지 이렇게 세미나 와서 다른 연자들이 얘기하는 것 듣고 나하고 저 연자가 어떤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 캐치하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초보자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초급 단계에 계신 분들은 되게 먼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시대 과학자가 나에게 설꽃과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지렛대죠. 이 무거운 바위도 지렛대를 활용하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코스모라는 장비를 2005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 치과 의사가 만들었던 RF 고주파 장비입니다. 이 코스모 장비가 보면 엔도, 치주치료, 악관절 치료 모든 걸 다 합니다. 지각감인 처치. 그래서 여기에 또 엔도위즈하고 또 다른 거는 오른쪽에 보면은 코스모는 궁관 세척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워킹 랭스도 측정할 수 있고 초음파 파일로 궁관 세척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저거를 구입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에 1,800만 원이면 진짜 고가였죠. 근데 NaOC를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까 다른 연자 원장님들 말씀하셨지만 NaOCL로 어떤 겪었던 트라우마들은 여기 계신 원장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싫었거든요, NaOC. NaOC를 안 쓰는 방법이 뭔지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다가 이 코스모를 알게 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에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엔도위즈가 나와가지고 엔도위즈로 쓰는데 문제는 엔도위즈는 궁관 세척 기능이 없어요. 이번에 엔도위즈2 신모델은 들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엔도위즈는 궁관 세척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하면 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만들어 쓸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 썼었죠. 자, 제가 지금 지 환자는 어떤 경우로 오신 분이냐면 사전치가 보철이 되어 있는 분인데 22번이 협칙의 치조골벽이 터진 상태로 오셨어요. 이분은 보철을 새로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일에 발수곤충하고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근데 올 봄에 와서 치료받으셨는데 이번 10월 달인가 오셔가지고 다른 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거의 회복이 되셨어요. 터졌던 협축 치조골벽이 다 재생된.
제가 무슨 보전과 전공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그냥 뭐 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개업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GP로 개원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근데 저건 뭐 내가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기술이 좋아서 뭐 터진 협착 치조골 배역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엔도위즈나 초음파 세척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저 이분은 작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신경치에서 보철한 치아가 아파서 오셨는데 고개 측의 협측 고개 측에 치조골 벽이 무너진 상태로 오셨어요. 상악동염도 뭐 당연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당일에 재근관 치료하고 총련해서 한 8개월 만에 오셨는데 다 회복이 되셨어요. 이분은 용인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저 상태로 오셨어요. 예전에 공관치료에서 쉬었던 치아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발치하고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소개로 오셨어요. 물론 뭐 안양하고 용인이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당일날 재건관 치료하고 충전해서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네, 1년 만에 저희 치과에 검사 한번 받으러 오시라고 해서 봤더니 뭐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제가 활용하는 건강세척 방법은 좀 수세식 나이타이 파일링 그리고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좀 용어가 낯설지 않나요? 별로 뭐 엔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의 용어입니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타이 파일링을 할 때 물을 뿌리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케이스 환자는 지금 10월 달에 있어서 저희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건설회사에서 현장에서 직원들 데리고 일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뭐 치과 치료가 너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방치하다가 지금 10월 달에 오셨는데 결국 저희가 남긴 치아들이 13, 14, 15, 22, 23, 33도 뭐 예전에 대충 엔도해가지고 치조골 흡수가 좀 심한 편인데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고 43번.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오셨길래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2단계까지 근관치료하고 임치아 모델 만들어서 입안에 끼고 계신 정도까지 해서 이분이 총 5번 오셨어요. 발치하고 그날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는 아래 2개 한 번에 마무리하고 위에 23, 22, 23 1회 당일 발수곤충하고 13, 15는 마지막 날 당일 발수곤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번이 유난히 짧아 보여서 임플란트 전에 찍었던 CT를 확인해 봤더니 에피칼 포라멘이 이 에이펙스에서 한 협축으로 2mm 정도 상방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 충전이 잘못된 경우는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분 케이스 14, 15 수세식 나이테이 파일링하고 당일 반수하는 곤충 과정을 저희가 지금 뭐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배속으로 영상 편집을 해서 만든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노란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는요.
저희가 체매 제품을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끌 게 없어가지고 진료실에 있는 노랑 밴드로 감아 놓은 겁니다. 예, 물 공급은 지금 저희 체어에는 디메텍 스케일러가 내장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에 있는 물 라인을 그대로 엔도 엔진에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 15번은 급성 치주염 상태이기 때문에요. 브리딩이 계속돼 가지고 다음 동영상에도 보면 지혈 모드 A 모드로 해가지고 지혈하는 과정이 바로 나옵니다. 네, 충전 전에 마지막으로 B 모드로 멸균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K 파일 안 보이죠? 네, 나이타입 파일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손 동작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굳이 뭐 마지막 그 충전 전에 멸균 과정도 10번이나 15번 파일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쓰는 나이타입 파일로 해서 워킹 탱스만큼 해서 비모드로 멸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제가 모든 과정을 나이타입 파일로만 해결하냐면 요즘 생각보다 보면 커브가 된 카날들이 많습니다. 보면. 근데 K 파일은 벌써 30번 넘어가면 커브된 근거안의 형태를 못 잡아주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유연성이 좋은 열 처리된 나이타입 파일로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MPA 실러는 워낙 비싼 재료다 보니까요. 팁을 짜서 쓰면 팁이 남아서 버리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엔도룰러에 어느 정도 쓸 만큼 짜가지고 렌트로스 파일로 워킹 랭스 재서 그만큼만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전략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충전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찍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면은 수세식 나이타이 파일링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타이 파일링이 공간의 좁은 공간이나 망곡된 공간에서 돌아갈 때 받는 마찰열은 상당합니다. 보면 우리 체온이 36.5도나 37도인데 거기에 마찰열이 더해지면 최소한도 파일에 가해지는 이게 열은 마찰열은 한 45도 내지 50도 정도 될 겁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 망곡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서는 요즘 나온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은 열 제어가 가장 중요한데 실은 열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쿨링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링 중에 수세식 세척의 임상적 장점은 냉각, 세척, 멸균,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성형과 공간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된 나이타일, 뭐 요즘 제가 쓰는 거는 댄스프라이 골드하고 마루치에서 나온 거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마루치 거는 블루 타입 컬러예요. 이게 연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댄스프라이 골드는 유연성 대신에 강성이 좀 강합니다. 공간 입구를 찾고 시작할 때는 저는 댄스플라이 골드 S1 정도를 갖고 쓰고 있는 거고요. 마루치는 진짜 부드럽기 때문에 공간 입구를 찾을 때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간 입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종류 쓰는데 공간 입구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마루치가 씁니다. 근데 댄스프라이 골드보다 개당 마루치가 1,000원 정도 싼 것 같아요. 댄스프라이 골드는 나이타이 파일이 개당 10,000원 정도, 마루치거나 9,000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이 온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변하는 거죠. 저온에서는 유온하고 변형이 잘 되는데 45도 이상 고온에 되면 상태에서는 단단하지만 치위성이 증가함으로써 체온에서 퍼티글 라이프, 피로 수명은 실온보다 약 30에서 50%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구글에는 나인 파일인데 저게 종이컵에 물이 40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보시죠. 종이컵에 물이 40도인데 구부러진 나이타이 파일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쫙 피어집니다. 그래서 치성이 증가되는 거죠. 고온 상태가 되면. 그래서 온도별 피로 수명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체어에서 나오는 물 온도가 보통 18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25도를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100으로 봤을 때 45도가 됐을 때는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피로 수명이 떨어지는 거죠.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 상태에서 파열염이 증가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 블루, 마루치에서 만든 블루 타입, 댄스플라이에서 나온 골드 타입, CM 와이어는 체온에서도 피로 조향이 우수하다. 그러지만은 공간에 한 번에서 3번 쓰고 교체를 한다. 솔직히 저희 보존 습관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0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이 나이타일 봐가지고 또 피어지거나 좀 짧아져 있으면 버리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뭐 길이가 정상적으로 돼 있거나 그렇게 펴지지 않는 치아는 저기 파일은 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차가운 세척액으로 파일 온도를 낮춰서 피로 수명을 증가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가 보통 쓰는 건식 파일링은 파일 온도가 상승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절사 계율은 잔사가 축적되어 효율이 저하되고 시야는 혼탁하고 또 후속 세척이 필수로 필요한 거죠. 근데 파일링하면서 수세식 파일링을 하게 되면 파일 온도는 냉각이 되고 절사 계율은 잔사가 배출됨으로써 절삭력이 유지가 되고 또 시야 확보도 깨끗해지고 후속 세척이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 나이트아이 파일링은 단순한 보조가 아닌 근관, 성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또한 정확하고 빠른 근관 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충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에나멜층, 덴틴층, 그리고 이제 치수층까지 들어왔을 때 환자가 치과에 오시게 돼서 근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박테리아들이 치수 안에 머물고 있어, 근관 내에 머물고 있을 때는 수세식 나이트아이 파일링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페리에비칼 페리오돈타이티스, 근단성 치주염으로 진행됐을 때는 이미 뿌리 밖으로 염증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세식 나이트아이 파일링과 더불어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도 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어떤 걸까요? 이 경우는 지금 크로닉 페리에비칼 페리오돈타이티스, 이 환자는 지금 33번 치아인데 이미 치근단 주위에 치조골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20대 중반의 아가씨인데 15번 치아가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상악동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페리에비칼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미 이 두 케이스에서면 뿌리 밖으로 세균들이 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15번이 의식이 심해가지고 액티브 페리에비칼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진행되는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상악동 위로 지금 세균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도 당일날 수세식 파일링과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마무리하고 곤충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도엔저는 모리다에서 나온 핸디피스형을 쓰고 있거든요. 핸디피스형은 거기에 워킹 댄스를 체크하는 모니터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만 보고 나이트아이 파일 끼워서 이렇게 공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도 제가 워킹 댄스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전 그냥 뭐 핸디피스 액정에 나와 있는 그 워킹 댄스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치근단 쪽에 좀 카날리 망곡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다시 돌아와서 댄스팔레 에스트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공간 페이턴시를 지금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에스트로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마지막으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치근단콩 주변에 좀 산재되어 있는 박테리아 세균들을 좀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워킹 랭스만큼 정확하게 파일을 놓고 나서 작동하지 않으면 넷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면서 작동시키면 안 되고 워킹 랭스만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료할 때 옆에 어시스트 자리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저 혼자 합니다. 뭐 요즘 모든 뭐 진료실 환경이 그렇겠지만 모든 원장님들이 뭐 스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공간 치료는 뭐 가능하면 아니라 대부분 혼자 뭐 러버댕 걸고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임플란트도 혼자 합니다. 뭐 스텝 없다고 뭐 세상을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 치료만큼은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놀더라도 가서 쉬어 오지 말고 나 혼자 할 테니까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간 치료는 당일 발수곤충, 재근관 치료도 당일 충전을 목표로 하냐면 두 번, 세 번 나오게 될 때 중복되는 노주 타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공간 치료 5분 하려고 러버댕고 마취하고 러버댕 걸고 안에 캐비톤 제거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저는 가능하면 당일에 끝냅니다. 보면. 그래서 내 진료 시간을 충분히 전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이피컬 포라멘 쪽에 좀 치근 흡수가 있어가지고요. 45번 지피콘이 그냥 조금 2mm 정도 오버돼서 끝을 잘라서 쓰면 됩니다. 굳이 뭐 더 큰 70번, 60번 찾을 필요 없이 지피콘 40번, 저는 뭐 지피콘이 45번밖에 없어요. 더 큰 카날들은 그냥 잘라가면서 워킹 랭스만큼 맞춰가지고 씁니다. 자,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충전한 날 찍은 촬영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금 GBCT 사진은 2주 후에 2주 후에 임치아 끼러 왔을 때 한번 찍은 사진인데 상악동염은 많이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 전의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15번 치아는 14번은 내진으로 충전하고 15번은 임시치아입니다. 굳이 왜 임시치아를 저희는 꼭 하냐면은 이런 케이스 나중에 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자하고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임치해가지고 한 달 지켜보고 보철 들어갔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있지 않냐. 나도 그런 나를 변호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임시화도 제가 진료실 안 만들고 인상 떠서 비용소본에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이 어떤 정도 파워가 있냐면요. 보시면은 아크릴 엔도시스 모델에 25번 정도 파일링하고 나서 치수 감지하는 액을 저희가 묻혀놓고 나서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으로 한번 저걸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워킹 랭스만큼 넣어서 파워를 작동하고 물을 공급하면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물을 차단하고 파일 끝에 손톱을 대보면은요, 손톱이 쉽게 스크래치 갑니다. 상당히 파워가 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패시브한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 NaOCl 넣고 진동하는 거는 이거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파워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 NaOCl을 휘저어서 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액티브 울트라소닉 일리게이션은 이렇게 직접 공간 내 덴틴층을 삭제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면 저렇게 공간 내에 있는 여기 치수 감지액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세척의 작용 원리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오코스틱 스트리밍, 세척의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와류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잔여 조직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비테이션. 이렇게 물방울을 일으켜가지고 이 물방울이 바이오필름을 파괴하고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리밍. 세척액의 미세한 난리를 유도해서 우리가 파일이 닿지 않는 측방 공간이나 측은단 부위까지도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해주신 김경호 원장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거의 당일 충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진통이라든지 이런 교합통이라든지 이런 거 호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거 어떻게까지 대처하며 언제까지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 게? 당일 반수 곤충하면 당연히 아프다고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나중에 보철하러 오거나 이럴 때 컴플레인을 호소하시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빨리빨리 신경치료 끝내는데 당연히 아프지. 왜 안 아프겠냐? 네가 이상한 거다, 그거는. 내 책임보다는 그건 당연히 신경치료 과정에서 만들어진 통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며칠 가면 없어진다. 거의 실은 또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저는 절대 교합 조정 잘 안 합니다, 보면. 있는 그대로 교합적이죠. 교도 상태에서 그냥 근관 치료를 마무리하지 일부러 삭제해가지고 안 닿게 하는 건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왔을 때 씹을 때 아프나 안 아프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계속 씹을 때 아프다는 분들은 조금 교합 조정하고 2주 정도 후에 다음 내원 약속을 합니다. 보통 보철하기 위해서 신경치료 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있으신가요? 예, 저쪽. 그래서 액티브 울트라소닉 하실 때 네. 세척액을 따로 쓰시는 게 아니죠, 아니요, 지금. 스케일러에서 공급하는 물을 쓰는. 스케일러에서 공급하는 게 그러면 그냥 왜 직수 쓰는 거죠, 수돗물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왜 충분히 가능하냐면 마지막에 B 모드로 멸균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거기 어떤 물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 특히 여름에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페퍼 포인트로 흡수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비모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완벽하게 멸균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러면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한 다음에 비모드를 적용을 네, 하세요? 당연히. 아니요. 어. 물이 있을 때. 물이 있을 때. 그렇죠. 네, 당연히 고주파 멸균은 물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 물이- 썰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아까 세척한 그 물 상태에서 비모드로 네, 하신다. 반드시 비모드는 물이 아. 있는 적신 상태에서 카날 내에 충분히 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모드로 멸균을 하고 이제 충전 전에 페이퍼 포인트로 깨끗이 카날 내 수분을 제거하고 충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코스모를 2005년부터 써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치과의사정에서는 고주파로 사용하는 거 제일 오래 썼을 거예요. 근데 A, B, C, D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 저는 파일도 K 파일 안 쓰고 나이타이 파일로만 뭐 마무리하고 끝내는데 귀찮다 보니까는 A 모드 S 거의 씁니다. 가끔 낭종 같은 경우나 치근단 랩시스가 심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치조골이 파괴되고 그러면은 거기는 뭐 최선도 우리 콩알 정도 크기는 치조골이 비어 있는 빈 공간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저희가 쓰는 나이타이 파일 S1이나 S2 가지고 2mm 정도 오버시켜 놓고 A 모드 S선을 써버립니다. 그럼 지직지직 타는 소리가 나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모든 여기 근관 치료나 치주 치료나 작동하고 나서 짧게는 0.5초에서 길게는 1, 2초까지 휴지 기간이 있습니다. 쿨링 타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기 메스나 보빈 왜 위험하냐면 걔들은 계속 파워를 줘버리거든요. 절대 그거는 엄청나게 치조골이나 치주직에 데미지를 주지만은 코스모나 엔도위즈는 반드시 작동하고 나서 작동도 뭐 0.1초, 0.5초 짧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쿨링 타임이 한 1, 2초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작동을 하고 그래서 데미지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좀 쓰다 보면 또 만만한 환자가 있으면 빼도 되는 환자들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그냥 A 모드 뭐 미디엄 정도 놓고 오버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회복 빠릅니다. 네. 20분까지 제 강의 시간인데요. 좀 제가 빨리 끝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 템포라리 기간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템포라리 크라운 예. 그러면 당일날 충전하시고 네. 환자를 얼마 만에 리콜해서 이렇게 템포라리를 만드시는지 아니 뭐 그날 바로 저희가 임시화 만듭니다. 아 그날 바로 지금 네, 템포라리 대부분 요즘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사업하는 분들이 많고 당일날 충전하고 임시화 만들어서 다음에 오시면 붙여드립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보면. 그러니까 당일날 본을 떠서 네. 템포라리를 끼워주시네요. 다음에 그렇죠. 아니, 오시면. 당일날 본 떠서 기공서 보내면 네. 보통 기공소에서 한 4, 5일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템포라리 기간을 또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뭐 작게는 뭐 생생되려면 2주. 좀 저렇게 상악동까지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달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보철의 절반 비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뭐 언제 오는지 상관 안 씁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엔도이즈 2주년 심포지엄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경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